이어서 같은 현안들을 놓고 부딪히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저 체포동의안이 이제 갔어요 국회로. 그러면은 빠르면 다음 주 얘기 한 14일 정도 예상하는 것 같던데 이건 일단은 저 당사자는 붙잡고 포기한다고 말은 했지만 표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도부에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논의는 없었습니다. 예. 근데 뭐 일단 당사자께서 의사를 밝힌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예. 그 부분은 존중은 하되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결에 들어갈지 말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권성동 의원 때는 권성동 의원은 포기했어요. 네. 그때는 저 불참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럼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불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번 예. 건 같은 경우는 저는 추경호 대표님에 대해서 충분히 구속할 만한 그런 뭐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특검의 과도한 수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불참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자율 결정이라면 의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불참할 것 같습니다. 아 불참. 네. 사실 뭐 불참하든 참석하든 어쨌든 결과는 나와 있는 건데 예, 저 민주당의 의석수가 많으니까 저기 SNS에 글 보니까 이제 불구속을 하는 게 맞다. 이거는 법원이 영장 기각시킬 거다 이렇게 쭉 쓰셨어요. 뭐 보니까 12.12 때 정승화 총장의 또 비유를 하셨던데 네. 이 영장이 기각돼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뭐예요? 저는 영장 기각 수준이 아니라 그냥 예. 무혐의 처분이 사실은 가장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무혐의요? 맞습니다. 예. 지금 상황, 지금까지 증거 관계로 봤을 때는 예. 사실 추경호 대표 같은 경우는 무고하다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정승화 총장의 비유를 썼냐면 예. 지금은 우리가 정승화 총장이라는 사람이 무고했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수많은 역사적 진실들이 그렇죠. 그걸 밝혀냈는데 예. 사실 당시로 가보자고요. 당시로 가보면 12.6이라는 뭐 대통령 시해 사건이라는 아주 전대미문의 사건에 예. 정보부장이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고 그 자리에 육군 참모총장이 같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누가 봐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수사를 했을 때는 단지 정승화 총장은 이용당한 사람일 뿐이고 그냥 실질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후에 수사에 밝혀졌어요. 예. 근데 그런 점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정승화를 체포한 것. 예. 그게 사실 12.12 사태의 본질입니다. 어허. 근데 그 역사적 평가가 지금 와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승화 이상하다. 예. 정승화도 강제로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하지 않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무리한 체포가 이후에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보면 그때 체포는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추경호 대표가 저는 예. 매우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계엄 당일에 당시에 보면 혼선이 있었죠. 우리 당 혼선이 있었고 그때 예. 뭐 어떻게 당사로 가라, 뭐 어떻게 본회의장으로 가라 이런 문자들의 혼선이 있으면서 혹시 뭐 어떻게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은 전 이해가 갑니다. 예. 근데 그때 이후에 거의 1년 동안 수사를 했어요. 특검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수사를 했고 예.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압수수색과 여러 가지 뭐 증언들이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 뭐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숨기지도 않습니다. 정말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했던 말까지도 다 증언을 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추경호 대표가 어떻게 도와주기로 했다든지 어떻게 이 사람하고 모의의 정황이 있었다든지 예. 뭐 그런 계획서라든지 뭐 쪽지라든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통화 내역은 있는데 내용을 모르죠. 그렇죠. 예, 예, 예. 내용을 모르죠. 근데 그 통화 내용이라는 것 자체도 예. 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2분짜리 통화 예. 정도 이게 다예요. 그리고 그 통화 이후에 심지어 본회의장으로 가라는 문자가 나왔고 예. 그런 정황들을 보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로 봤을 때는 추경호 대표는 이번 계엄에 관여가 안 된 게 예.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의원님 어제 이제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 보셨죠? 네. 이게 보니까 12월 3일에 계엄이 있었으니까 4일 자정 지나서 0시 1분에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체 문자를 다 보냈어요. 의원님한테도 아마 갔을 건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2분 뒤에 추 의원이 추 원내대표가 의총장소를 국회가 아니라 여의도 당사로 변경하는 문자를 보냈거든요. 이걸 가지고 특검은 아니 국회의장이 저 표결 해제 때문에 이거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다 모든 의원한테 보냈는데 300명 의원한테 왜 갑자기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 모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서로 바꿔 이거 국민의힘 의원들 못 들어가게 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특검은 이 부분은 어떠세요?
막상 그렇게 문자를 보낸 우원식 의장님이 예. 표결을 미뤄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올 때까지 1시까지 표결을 미뤘잖아요. 본인 자체도. 그때 그래요? 당시 예. 그때 예. 당시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뭐 국회의장의 뭐 문자를 어떻게 존중하거나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예. 그리고 당시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추경호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국회가 통제되어 있어서 예. 경찰들로 통제되어 있어서 수많은 의원들이 통제되어 있는데 어디로 가냐 어떻게 예. 하냐라는 문의도 많았고 그런 점도 고려해서 뭐 그런 사람은 당사로 가라 뭐 이런 예. 식으로 문자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의원님 그 당시에 본회의장 계셨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의원님이 있었습니다. 보냈던 문자 막 다 공개가 됐는데 11시 54분 의원님이 담 넘어서로도 와주세요. 자정 넘어서 0시 3분 경찰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가능하신 분들 담 넘어 와주세요. 6분 대표님 이건 한동훈 대표 얘기하는 거죠. 대표님 지시 사항입니다. 본회의장으로 와주세요. 그 자정 0시 10분에 아마 우재준 의원님 전화기를 한동훈 대표가 빌려서 직접 한 것 같아요.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본회의장으로 모두 모이십시오.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18명 의원님도 포함해서 본회의장에서 빨리 여기 와서 계엄해제 표결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반대로 했거든요. 그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정치적 판단은 전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사실 솔직히 말해서 뭐 그때 아주 정말 역사적으로 긴박한 순간이었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뭐 본인이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역사가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의도가 뭐 특별한 의도가 있었냐라고 했을 땐 그런 게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첫 번째로는 이분이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워낙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한 계엄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셨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원내대표라는 그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어쨌거나 의원들과 모여서 상의를 해야 된다. 의원들과 모여서 상의를 하는 자기의 책임은 자기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게 본인의 주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의원들이 그렇다고 뭐 어떻게 본회의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본회의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 못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 당사로 모여라 뭐 예. 이런 정도의 문자를 보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당시에 좀 이상하거나 답답하지는 않으셨어요? 아니 지금 대표님이 당 대표님이 본회의장 오랬는데 왜 자꾸 원내대표는 당사로 가라는 거야? 막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고요. 왜냐하면 네. 그 텔레 단체방에 그렇게 본인이 직접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냥 문자로 단체 문자로 이렇게 공지가 여러 번 왔다 갔다 거리면서 나간 거기 때문에 뭐 추경호 대표의 뭐 아주 뭐 분명한 어떤 의사를 갖고 한다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의원님의 결론은 어쨌든 당시의 정치적인 판단은 좀 미숙했고 아쉽고 그렇지만 네. 그게 법적으로 내란에 동조한 걸로 책임질 일은 아니다. 법적 이런 그렇게 말씀이신 거죠? 볼 만한 정황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영장실심심사 결과를 좀 살펴보고 뭐 그런데 이건 이제 국민의힘에서 야당 말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결국 추경호 원내대표 잡아놓고 구속 기소하고 이게 당에 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이 위헌정당 해산 제소까지 가는 거 이거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당내 분위기도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가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차피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예. 특검이 이렇게까지 많이 했는데 예. 거의 뭐 지금 뭐 추경호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뭐 같이 상의했다, 논의했다, 뭐 계엄에 같이 상의했다라는 증언이 한 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예. 추경호 대표님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당이 뭐 위헌 정당, 내란 정당이 될 가능성 매우 낮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예. 그때 당시에 계엄을 해제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게 당 대표인 한동훈 전 대표인데 예. 그런 상황에서 뭐 당장 문영배 대행만 해도 이게 위헌 정당이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뭐 추경호 대표님 그것 때문에만 이렇게 뭐 반대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 장동욱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공소 취소할 거다. 배임죄 폐지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결국 그렇게 해서 본인의 어떤 사본을 싹 없앨 거다라는 게 이제 장동욱 대표의 주장인데 실제 그렇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저는 그래요? 수많은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배임죄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들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또는 뭐 재판 중지법이라든지 네. 뭐 너무 많아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조각조각 모아 보면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냥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수단이 공소 취소인데 사실 그걸 생각을 하겠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예. 뭐 당장 무슨 정성호 장관만 해도 예전에 공소 취소에 대해 언급을 했었고 예. 뭐 최근에는 조국 대표 같은 사람도 외부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그게 계속해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만들려는 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로텐도홀에서 장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전쟁이다. 마지막 시정 연설이 돼야 한다. 요걸 가지고 이제 한겨레 신문은 사실상의 정권 퇴준론을 꺼냈다.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 이거 그냥 정치적인 수사예요? 아니면은 뭔가의 계획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우리가 정권 퇴진론을 꺼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다만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은 있죠. 실제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원래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있을 수도 예. 없었는 일인 대통령이 무슨 재판 받는 중에 대통령이 되고 이런 경우 자체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많은 헌법학자들이라든지 법률가들의 해석들이 있었죠. 이후에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곰곰이 해석하고 논의를 해보니까 이건 대통령도 소추만 금지지 진행 중인 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뭐 학설들이나 이론들이 꽤나 많이 이렇게 의견들이 나왔고 그러면 재판이 만약에 진행되면 네. 실제로 뭐 선거법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른 시일 이내에 결론이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실제로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죠. 그런 부분이지 뭐 실제로 뭐 장외 투쟁해가지고 뭐 탄핵 가고 이런 건 그런 아니라고 것까지는 말씀이시군요. 현재는 아니라고 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저 재판 재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마 선거법일 건데 선거법은 공소 취소도 안 되잖아요. 1심 예. 판결이 났기 때문에 결국 선거법 재개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저 출마 자격 없어지는 거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는 만약 그런 상황이면 이재명 대통령 계엄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계엄이라는 게 계엄의 네. 본질이 뭔지를 네. 우리가 보면요. 원래 통상적인 본질은 행정 권력이 사법 권력을 장악하는 게 계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걸 넘어서 사실 국회로 군대를 보내버렸기 때문에 그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원래 계엄의 통상적인 의미는 행정 권력이 사법 권력을 장악하는 겁니다. 입법 권력은 장악하지 못하게 돼 있죠. 맞습니다. 헌법에. 근데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 사실은 본질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민주당이 시도하려는 즉 사법 장악, 사법부에 대한 장악이 오히려 계엄의 본질에 저는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리하게 만약에 재판이 재개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면 예. 그 자체는 저는 계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리한 사법 장악이 광의의 의미의 계엄일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단순히 군대를 동원한다 그런 협의의 계엄을 넘어서서 네. 광의의 의미에서 사법 장악 시도가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얘기 좀 해볼게요. 변호사시잖아요, 의원님. 예. 어제 변호인단 입장문 보셨어요? 샬렛백은 받았는데 대가 관계는 없었고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 요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언론은 이제 반쪽 자백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여기 지금 보석 청구를 앞두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거 방어 전략으로 어제 그 변호인단의 입장문 이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도 이게 가슴이 아프다 보니까 뭐 예. 사실은 아주 깊게 보지는 않았어요. 이미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는 평가가 일정 부분은 정치적 평가는 일정 부분 끝나지 않았나라고 예. 생각을 해요. 예. 이제 사실 잘못된 행동이죠. 그게 대가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그런 물건을 받고 하는 건 잘못된 행동인 거죠. 정치적으로는 매우 잘못된 행동인 거죠. 예. 그게 다만 법적으로는 변호 전략으로 뭐 옳은가 마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아니 근데 어제 입장문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입장문 아니라 이제 동아일보가 보니까 법원에 이제 의견서를 내는 거 이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단독 보도를 했거든요. 거기 보니까 여론의 광풍 속에서 과도한 비난과 책임을 짊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에 참작해달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하도 사람들이 나 싫어하니까 잘못 얘기해 욕먹을까봐 그냥 일단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이익인데 이게 법원에서 이렇게 내면은 좀 참작해 줍니까? 뭐 이것만 가지고 참작되거나 그러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 의도가 뭔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알기 예, 어려운 측면도 있고 예.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께서도 그런 자리에 처음 앉아 보셨으니까 예. 뭐 영부인 자리에 처음 앉아 보셨으니까 자기도 그런 행동에 대해서 좀 조심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아. 생각을 해요. 예. 뭐 오랫동안 막 그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오랫동안 정치인의 삶을 살아오셨으면 예. 아마 그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도 그런 지위에 조금 더 오래 있으셨을 건데 뭐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예. 짧다 보니까 그랬는데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죠. 적절하지 않은 행동. 알겠습니다. 오늘 광주 가세요, 의원님? 저는 못 갑니다. 아, 예. 장동훈 특판 가죠. 예. 오늘 어떤 메시지 낸답니까? 아직까지 뭐 제가 그걸 들은 건 아닌데요. 예. 들은 건 아닌데 한 두 가지 정도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광주는 누구보다도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한 맞아요. 곳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당이 적어도 계엄을 옹호하는 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이해를 구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예. 실제로 장동혁 대표께서도 뭐 그 계엄 해제 투표를 직접 본인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리고 하나는 조금 더 민생 현안이나 이런 아.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잘 챙기는 그런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대구지만 예. 대구랑 광주가 비슷한 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도시다 보니까 예. 반대로 민생 현안에 있어서는 조금 관심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점도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국민의힘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